윤창중의 시국 토크쇼 윤창중 정치학교가 이번에는 태전으로 갑니다. 부산 대구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으로 가겠습니다. 11월 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위치는요, 서대전 내거리역 2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서대전 공원과 세이백화점 사이에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문재인 좌익 독재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내려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서로가 위로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전 충남, 청주 충청북도 세종시 그리고 교통망으로 연결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총궐기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문재인 씨의 부인 김정숙 씨가 인도를 갔다 오겠다고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에 오르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은 김정숙 특집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입니다.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김정숙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이죠. 공군 2호기에 오르면서 그 짓는 표정은 완전히 요것 몰랐지? 이런 표정 아니었습니까? 그 특유의 김정숙 씨의 표정, 그 몸짓, 제스처.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탁현민이의 뛰어난 그 감수성이 물씬 풍기는 연출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적당히 잔잔하게 이 미소 짓는, 그러면서 이 오른손을 올려가지고 잘들 있어라, 다녀올게 하는 그 시크한 도도함, 적당히 도도한 그 표정, 그러한 시크한 도도함, 이걸 보면서 이것은 탁현민이의 그 아주 정확히 준비한
그러한 시나리오이구나. 여러분, 우선 그 말씀드릴 게 탁현민이가 누구 사람인 줄 아십니까? 탁현민은 김정숙의 사람이죠. 김정숙이가 먼저 발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종석의 말대로 첫눈이 왔는데도 그 질긴 목숨을 청와대에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탁현민이는 정말 얄미울 정도로 그 연출이 아주 적절하고 그건 사실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문재인, 김정숙, 그다음에 그 임종석이가 전방에 간 거, 그것도 저는 100% 탁현민이가 알바로 뛴 거로 저는 봅니다. 알바 연출이죠. 김정숙 씨가 흔드는 그 오른손 옆으로 보이는 그 비행기 탑승구 문에는 선명하게 이 봉황무늬가 나옵니다. 그 봉황무늬를 딱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한글로 써져 있고 위에 말이죠. 봉황이 있고 봉황무늬가 있고 그 밑으로 영어로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라고 써진 그 청와대 로고가 그대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로고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뿐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 그런 로고를 쓸 수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김정숙이라는 대통령 부인이 지금 문재인 정권 그 권력 세계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탁현민이가 김정숙을 위해서 김정숙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거죠. 한 건 한 거죠. 김정숙의 파워도 막강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끝까지 관철시킨 탁현민의 그 문재인 권력 세계 안에서의 그 위세도 막강한 거죠. 어림없는 소리죠. 어림없는 소리.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부인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 로고 그걸 그대로 달고 한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김윤옥 여사가 그런 걸 했다 하면 아마 언론이 갈아 마셨을 겁니다. 정말 심한 표현으로. 심한 표현도 아니에요. 아마 난도질을 했을 겁니다. 여왕 대비마마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어느 언론 하나 이런 접근을 하지 않고 있죠. 김정숙이가 타는 비행기가 아무리 대통령 전용기라 해도 그대로 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권력 세계에서. 김정숙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대통령급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인도 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김정숙이가 이 손을 흔들어대는 그 뒤에는 공군 여군이 이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죠.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재인은 완전히 봉으로 지내고 있다. 문재인은 봉이다. 역력하죠. 임종석이가 설치고 부인 김정숙 씨는 대통령 봉황기 이 봉황 로고 버젓이단 전용기 타고서 대통령 흉내내고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이 현대 정치사를 지켜봐온 저의 눈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이건 오합지졸이죠. 이 오합지졸을 정말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심란할 때가 많아요.
김정숙의 이번 이 인도행, 그 뒤에 탁현민이가 있다. 어떻게 된 거야? 참 이거 재미난 거예요. 제가 이 김정숙 종합 특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 10월입니다. 그때 문재인과 박근혜와 문재인이가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문재인이가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흔한 말로 김정숙 씨가 본격적으로 나대기로 결심하고서 그 세상에 나대기 시작한 첫 번째 작품이 뭐냐? 책이라는 걸 내놓는 거, 책. 본인이 어떤 그야말로 피를 토하며 쓴 책이 아닙니다. 뭐냐? 자기가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거. 그 인터뷰한 것을 풀어 쓰는 것도 제가 볼 때 김정숙 씨가 한 게 아니고 출판사나 또는 작가들이 동원해가지고 풀어 쓴 거예요. 책 제목이 뭐냐면 정숙 씨 세상과 바람나다입니다. 참 정말 대통령이 부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거. 책을 합시다. 정숙 씨 세상과 바람나다. 어쩌면 퍼스트 레이디. 이미 퍼스트 레이디다. 나는 퍼스트 레이디다라고 들떠 있는 좋게 말하면 육회발랄한 TV 시트콤 제목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느냐? 북 콘서트를 합니다. 대선 후보 부인은 대부분 사람들 입방아 대상이 안 되기 위해서 가급적 음지에서 돕는 것이 그런 안에 관례죠. 그게 아니에요. 이 육회발랄 정숙 씨는 아예 대놓고 나대면서 선거 운동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북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그 책이라는 것도 김정숙 씨가 직접 쓴 글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보수 우파라고 하면 이를 갈면서 싫어하는 사람들, 이른바 좌파 인사들과 인터뷰한 것을 모아서 책도 아닌 책으로 내놓았죠. 그러면서 김정숙이가 나대는 거, 그런 자리를 이제 마련한 거죠. 거기에 또 이제 또 이 환호하는 또 국민들이 있다는 거. 참 보통 시작하는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이 책이라는 것에 대한 제가 볼 땐 능력이에요. 능력. 정말 저도 이런 책을 냅니다만 이야, 제목이 정숙 씨 세상과 바람나다. 어쩌면 퍼스트 레이디. 네. 누구랑 인터뷰했느냐? 문재인이 사상의 스승이라고 한 신영복. 여러분 아시죠? 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7년 동안 형무소를 살은 신영복. 가수 이은미. 맨발 벗고 이 무대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 이은미라는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이 노제니 저 촛불 시위 때 나오는 가수 이은미, 개그맨 김재동, 이런 사람들하고 노골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 보수 찍지 마. 우리는 좌파하고 중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모아다가 우리는 대통령 될 거야. 이거 공식 선언하는 거죠. 그때의 이 북 콘서트를 기획한 인물이 바로 탁현민입니다. 네, 탁현민이에요. 그가 이 탁현민이가 그날 북 콘서트의 사회를 보고 김정숙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질문자라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기자 주진우의 주진우. 그러니까 좀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다 말아먹고 있는 거죠. 김재동은 KBS에서 김재동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뉴스 앵커를 하고 있고,
주진우는 또 MBC에서 또 완전히 그야말로 도살장이죠. 인간 보수 우파 도살장 프로그램, 도살장, 그걸 좀 주진우가 하고 있죠. 출연료 보세요. 엄청난, 이야, 김재동이 출연료가 1년에 6억, 주진우도 얼마? 억. 이걸 완전히 이 대한민국 돈이 그야말로 좌파의 이 굶주린 늑대들의 이 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을 만든 사람은 이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농담거리, 질근질근 그냥 잘근작은 씹으면서 그냥 패대기 치는 그런 대상 정도로 조롱하는, 체질적으로 보수 우파의 국가관과는 도저히 융합할 수 없는, 합쳐질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총집합. 이게 바로 대통령 문재인이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김정숙이고, 그 김정숙이가 존경한다는 신영복, 가수 이은미, 김재동,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 북콘서트에서 김정숙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어쩌면 뒤에 있는 여성상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여자가 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뒤에 있으라고 윤창중이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뒤에 있는 여자 싫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통령 권력은 대통령의 것이지 이게 무슨 부인의 것이, 무슨 영부인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영부인을 보고 뽑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김정숙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 뒤에 다소곳하게만 있기에는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자기가 문재인 뒤에 다소곳이 못 있겠다 이게 가까워가지고 남편이 못하는 부분을 메워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자화자찬. 내가 문재인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 못하는 걸 내가 메워줄 수 있다 이거죠. 그걸 또 좌파 언론들은 김정숙 대단하다 이렇게 미화했던 거죠. 그런데도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낙선했죠. 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스탐탐 노리다가 세월호 때 작살내고 그거 계속 우려 먹어가지고 최순실 나오니까 그거 갖고 가짜 뉴스 그야말로 총동원했죠. 가짜 뉴스. 그렇게 대통령 된 거죠. 원 풀었죠. 한 풀었죠. 그래서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정숙 씨는 마침내 대통령 전용기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그 로고가 찍힌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갔죠. 요건 몰랐지? 네. 요건 몰랐지? 저도 솔직히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럴 것까지, 그 정도까지 할 것은 몰랐습니다. 저는 김정숙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로고가 버젓이 찍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 땅을 떠나는 황당한 모습을 보면서 대한제국을 말아먹었던 민비, 명성 황후를 불쑥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민비일까요, 여러분? 조선의 왕비들이 역사상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2조 500년 동안 두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 아비인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아들이나 손자를 내세워서 수렴청정하는 경우예요. 수렴청정. 이저 뭡니까? 발치구서. 발치구서 그 앞에 자기 아들이나 손자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것이 조선의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왕비의 보편적인 첫 번째 그 공통점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명문가인 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있고 자기 친정 이 명문가다, 뭐 민씨다, 뭐 윤씨다, 뭐 서씨다 하는 그런 자기 그 친정집을, 그러니까 자기 뭐 오빠니 자기 남동생이니 이걸 동원해 가지고 왕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권력을 누리는 경우였어요. 네. 그런데 뭐냐면 민비는 이 두 가지가 어느 것도 아니었죠. 민비는 고종하고 국정을 의논하는 상대였어요. 그러니까 고종과 감히 국정을 같이 논의하는 이 파트너. 그리고 고종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에 체류하던 외국 세력들은 고종보다 민비를 더 예의주시했죠. 민비를. 김대중 때에 이 이희호 여사가 이런 증세가 있었죠. 이거 김대중의 뒤에는 이희호다. 역시 16년 전에요. 이희호가 뉴욕에 혼자 갔던 그런 예가 있죠. 이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들은 가급적 뒤에 서 있으려는 신용이라도 됐습니다. 신용이라도. 물론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 씨는 그 엄청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완전히 이 내숭 떨면서 그 엄청난 그 의혹, 그걸 노무현이가 참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낭떠러지에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 대통령의 예컨대 김대중의 이희호, 그 다음에 이 노무현의 권양숙, 그 두 사람을 압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김정숙 씨인데 저는 딱 이 양반은 민비라고 봅니다. 민비.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고 때로는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와대에서 이번에 김정숙 씨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인도에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외교부가 그렇게 공식 초청장이 오도록 아마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게 외교죠. 그게 외교라는 이름의 거짓이죠. 하지만 이것을 100% 믿는다면 고종보다 더 민비를 예의주시했던 대한제국의 말기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김정숙 씨 그러면 민비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년 5월 10일 문재인 김정숙 이 부부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서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이 참배하러 갔다가 시민들인지 아니면 동원된 민주당 당원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은 예복을 입은 김정숙 씨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민들을 향해서 유세장과 똑같이 허공에 대고 손을 흔들며 이 몸을 크게 좌우로 흔드는 그 김정숙의 특유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몸을 막 좌우로 흔드는 거. 그 TV 화면에서 나오더라고요.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포착했어요. 이게 보통이 아니겠구나. 국립현충원에서 그야말로 고기가 물 만난 듯이 말이죠. 그 시민들 향해서 환호성을 자기도 같이 지르면서 이렇게 몸을 왔다 갔다 양옆으로 흔드는데,
대한민국 골치 아파지겠구나. 저런 부류들에게 국가의 명운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문득 제가 했습니다. 요즘 파탄 일보 직전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김정숙 씨가 대통령 문재인 씨를 쥐고 흔드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인 7월 달에 독일 방문 때 여러분 보셨죠? 박정희 씨를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전복하기 위해서 김일성에 충실한 푸들 역할을 했던 간첩, 대한민국 대법원이 간첩이라고 선고한 윤희상의 묘지를 찾아가서 혼자서 그 잘난 이 영부인 권력을 이용해서 경남 통영에서 대한민국 공군기로 공수해온 뭡니까? 동백나무를 심는 그 모습.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네? 자기가 음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윤희상을 존경한다고 그랬죠. 그리워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영복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영복에 대해서는 마음이 힘들 때 신영복 선생님의 여백 있는 글에서 위안을 받았어요.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오랜 시간 감옥 생활을 했지만 절망과 분노가 아닌 희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10월 여성동화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영복.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하당, 통역당, 통일혁명당의 핵심 간부였던 신영복. 그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거죠. 그 문재인은 평창 올림픽 때 신영복이 쓴 통이라는 이 통할 통자, 이 글을 배경으로 써놓고 전 세계에서 온 외국 정상들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영복 선생은 나의 사상의 스승이라고 했죠. 지금 대통령 부부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수 이은미에 대해서 김정숙이가 한 말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씨는 무대에서 카리스마와 외모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했고 닮고 싶었어요. 김정숙 씨가 그 막 무대에서 막 이러는 그 이은미, 그 가수 이은미를 닮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완전 싱크로나이즈 100%죠. 맨발 벗고 뛰어다니는 이은미가 김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있다. 이렇게 보면 설명이 가능하죠. 아, 김정숙 왜 저럴까 정말. 왜 저런 거지? 아, 이은미가 닮고 싶었다. 그 무대에서의 카리스마, 외모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 지금 이 김정숙 씨가 지금 이게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김정숙 씨의 모교가 이 숙명여고 아닙니까? 근데 이 숙명여고 출신들이 문재인 권력의 요직에 앉아 있는 거, 저는 정치부 기자로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의 그 손혜원 의원이라고 광고회사에서 있었던 그 손혜원 의원.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꿈에 나오면 정말 아찔한 그런 극악스러운
참 포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 청문회 때 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김정숙 여사와 숙명 여중고 동기 동창이고 절친 중에 절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제가 언급한 사람들의 그 등장시킨 인물들의 그 캐릭터를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TV조선 2017년 10월 28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가 인사를 진두지휘하는 인사수석 비서관 조현옥이라고 그 여성분이 있잖아요. 이 숙명여고 2년 후배인 64기라고 한답니다. 64기. 공과 사가 구분 안 되는 이 대한민국 권력의 세계에서 대통령 부인 김정숙의 2년 후배가 지금 인사수석이에요. 대한민국 요직 모든 공기업 기관장까지 다 주무르는 그 인사수석. 그 인사수석이 대통령 부인의 2년 후배라는 거죠. 조현옥이라는 후배를 통해 가지고 국가요직 인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현옥이가 왜 인사수석이 되었을까? 조현옥이가 과연 무엇을 했는데, 어떤 경력인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있어 본 경험도 없었고 경험이 있긴 있었죠.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가 인력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런 능력, 그런 배경 어떤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인사수석이 됐을까? 설명이 되죠.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여고 후배, 박근혜 대통령의 여고 후배가 청와대 인사수석에 앉았다면 대한민국 언론들은 아마 치가 떨리도록 비난했을 것이죠. 근데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일체 못 본 척합니다. 왜냐?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오늘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는 5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55.6%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끝이 없게 끝이 보이지 않도록 추락할 것이다. 국민의 눈은 둔감하지만 매의 눈처럼 예리합니다. 육회발랄 정숙 씨. 육회발랄 정숙 씨가 자신의 남편 문재인과 함께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마치 부부가 산 것처럼, 대한민국을 산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후폭풍 반드시 불어닥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불고 있죠. 국민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죠. 문재인 지지율은 바닥으로 내려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망조가 들었다고 보여주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럽에 나가서 김정은의 남측 통일특보 역할을 하고, 임종석이가 대통령 없을 때 박정희 소장 그 선글라스 쓰고서 대통령 행세하고, 리선근이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들 앞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막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태년에게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인신공격 거침없이 하고, 그런데도 뭐라 하느냐? 오늘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가 리선건 문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청와대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쪽 예법이나 문화와 좀 다르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엄청난 환대에 비하면 그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어요. 궤변은 항상 어려운 겁니다. 간신배들의 궤변. 정말 불쾌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국가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회에 나가서 다 함께 잘 사자,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함께 망하자고 외치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성장 2%가 나쁜 성적은 아니다. 이런 완전히 그 잘난 소득주도 성장 외쳐대고 있고, 여기에 김정숙이가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로 향하는 모습.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패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여러분, 이번 24일 윤창중 정치학교 대전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예,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국가 중심 세력 총궐기 대회로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칼럼을 하면은 바로 그 칼럼 밑에, 이 방송 밑에 바로 윤창중 칼럼 세상에 들어가서 글로 칼럼을 볼 수 있는,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윤창중만 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구독 버튼 좀 땡 하고 톡 하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